안녕하세요. 금빛 향기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로 정말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런 날씨에는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게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금빛 향기님, 요즘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어색해질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영상이에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꾸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생 헌신했는데 때로는 무시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먼저 이정호 할아버지님이세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셨고 지금도 손주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정호 할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이정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숙 할머니님이세요. 평생 가정에 헌신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셨고 지금도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영숙 할머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모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누구보다 깊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오늘 이 두 분의 솔직한 경험담을 들어보시면 분명히 큰 위로와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의 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사랑과 존중,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호 할아버지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님, 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사실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생기고 나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떤 문제였나요? 손주가 이제 7살인데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숙제도 대충 하고 책 읽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딸한테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니?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때 딸이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아빠 방식은 이제 구식이에요. 요즘 애들은 달라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많이 상처받으셨겠어요. 네,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40년 동안 교직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경험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키울 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마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솔직히 며칠 동안은 정말 우울했어요.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손주와 놀아줄 때도 뭔가 조심스러워지고 혹시 내가 또 구식 방법으로 뭔가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변화의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손주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딸이 회사 일로 못 가게 되어서 제가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할아버지께서 정말 세심하게 아이를 돌보시네요 하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구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라는 걸요. 그래서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아, 아빠도 요즘 방식을 모르긴 하지만 너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그러니까 아빠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들으는 보고 판단해달라고요. 딸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딸도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오랜만에 본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죄송해요. 아빠 경험도 소중한 건데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딸이 손주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먼저 저한테 물어봐요. 물론 제가 조언을 할 때도 아빠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하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변화네요.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가장 큰 깨달음은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딸도 이제 어른이고 엄마고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딸도 저를 존중해주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 조언이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져요. 진심을 담아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소통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박영숙 할머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성인이 된 아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혼자서 아들을 키웠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들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아이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제 인생 전부를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겠네요. 그런데 언제부터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이뤘구나 하면서 기뻤는데 점점 저를 중요한 일에서 빼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손주 돌잔치 준비를 할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주도해서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엄마, 돌잔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몰라도 돼요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몰랐던 게 뭐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밤새도록 아프면 업고 병원 다니고 입학 준비하느라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들이 이사할 때도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며느리 임신했을 때도 엄마는 편히 계세요. 요즘은 다 달라졌어요. 뭘 하려고 해도 엄마는 몰라도 돼요. 엄마는 쉬세요. 이런 말만 돌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짐이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이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아들에게는 표현해 보셨나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괜히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이런 건가? 하고 혼자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들이 병원에 와서는 간병인을 구해놨다면서 엄마,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간병인이 계시니까 괜찮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때 드디어 마음을 표현하신 건가요? 네, 그때 참았던 말들이 다 터져 나왔어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간병인 구해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야. 내가 걱정해주는 마음,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그리웠어. 나는 내 엄마야. 간병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이 다시 와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소외시켰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 이후에는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상의해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죠. 물론 제가 모든 일에 다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존재감은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정말 좋은 변화네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무엇인가요?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해서
아들이 저를 자동으로 존중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소중한 존재다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자식도 엄마 아빠를 진짜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진솔한 이야기 정말 고맙습니다.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공통으로 발견되는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상처받은 감정을 혼자 사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님은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나 하고 자책하셨고, 할머니님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면서 참으셨죠. 두 번째는 변화의 계기가 솔직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이에요. 할아버지님은 아빠를 존중해달라고 말씀하셨고, 할머니님은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세 번째는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상처받고 계시다는 걸 진심으로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런 패턴을 보면서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으시는데 이게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님 말씀처럼 나는 내가 간병인 구해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야. 내가 걱정해주는 마음이 그리웠어 라고 진심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럴 때는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요가 아닌 제안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할아버지님께서 깨달으신 것처럼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대신에 아빠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되 선택권은 자녀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조언을 더 기꺼이 들으려고 해요. 세 번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할머니님 말씀처럼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아요.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내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랑과 존중을 구분해서 표현하세요.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는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사랑과 존중은 다른 개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해 보세요. 존중받고 싶다는 건 사랑을 조건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 가자는 제안인 거예요. 다섯 번째, 자녀의 관점도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님 딸처럼 자녀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방식과 다르다.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내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아빠 엄마 입장도 들어봐 줄래? 라고 양방향 소통을 제안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간단히 들어보고 싶어요. 할아버님은 어떠세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딸이 손주 교육에 대해서 제게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경험을 인정해 주니까 보람이 느껴져요. 손주도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하고 말할 때면 정말 뿌듯하고요. 할머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엄마 같이 의논해요 라고 해요. 물론 모든 걸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소외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고 보기 좋네요.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혼자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존중받고 싶은 건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싶어 해요.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존중도 받고 싶어라고 용기 내어 표현해 보시고요. 강요가 아닌 제안의 언어로 대화해 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님과 할머니님처럼 진심을 전하면 반드시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금빛 향기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의 품격 있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부터 친구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가 더 아름답고 존중받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